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어느 정도는 행복하고 싶어. 그럼 내 행복은? 한주야,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 납득이 되시나요?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자신에게도 닥칠지 몰랐다는 60대 최 씨. 동네 작은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남편이 새로운 디저트를 배우겠다며 일을 그만둔 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의 꿈을 응원한 최 씨는 최선을 다해 내조했고 그 결과 남편은 손꼽히는 디저트 장인이 됐고 큰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이제 빵 냄새가 지겨워졌다며 일도 결혼 생활도 모두 끝내고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사업으로 번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지만 집의 절반은 재산 분할해 주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최 씨는 남편의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약간 각색을 한 겁니다. 자, 김서연 기자. 이 지금 김서연 기자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돌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혼을 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네, 그저 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다는 건데요. 빵을 만드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빵집 주방 밖으로 나와본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돈도 벌 만큼 벌어놨으니 이제 정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건데요. 최 씨 입장에서는 이혼 요구도 충격적이지만 빵을 만들어 모은 모든 재산은 모두 자기 거라며 재산 분할을 못 해주겠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제 주장에 다 동의를 해주고 계세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누구랑 보내고 싶다는 같이 얘기예요. 하면 되지. 부인과 함께 하면 되지.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더 디베이트 할 것도 없네. 그냥 다 통일했네. 됐어요. 이 정도면 확실해 거의. 진짜. 자, 이걸로 오늘 사건 단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엉망진창님이 딱 그 지금 일하시다가 사무실에서 몰래 사건 반장 보고 있다가 상사한테 걸리셨대요. 아이고야. 근데 상사분이 야, 사건 반장 재밌지? 딱 그러신다. 어머, 어쩜 좋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빵집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언 또 다른 걸 배우겠다고 그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카롱입니다. 마카롱. 20년 전인데요. 그때는 마카롱을 이렇게 많이 먹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번 맛보서 너무 이게 맛있어서 이걸 배우겠다고 한번 해본 겁니다. 학원도 다니고 나중에 마카롱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조건으로 무급 노동도 했습니다. 또 해외 교육 과정에도 참여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하죠. 남편은 지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고 뭔가를 배워요, 마카롱. 자, 그런 동안에 집안 살림 누가 챙길 거야? 사실 남편이 돈 안 벌면 부인도 돈 안 벌면 전부 다 같이 이것도 손가락. 새침말로 손가락. 예, 시쳇말로. 예,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인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친정에 조금 맡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부양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진짜 짠했는데요. 남편이 해외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 해외 가는 그 비용까지 부인이 다 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와 똑같이 그 남은 여생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나 혼자 행복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마카롱을 만든 거는 이 신랑이었을지 몰라도 또 그 가게를 내고 또 이거 뭐 전단 돌리고 뭐 어디다 블로그에다 글 올리고 홍보를 한 거는 이 아내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홍보를 한 것만이 아니에요. 마카롱 가게를 처음 차릴 때 친정에서 보증금을 가져와서 가게를 차렸고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이게 같이 일손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아내도 가게에서 같이 일을 했고 아하.
또 그때만 해도 마카롱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아서 못 먹어봤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예. 남는 거 이렇게 안 팔리고 이런 걸 인근 유치원, 뭐 학교,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도 돌리고 이런 일을 전국 아내가 도맡아서 했던 겁니다. 예. 공동 창업주였던 거예요, 사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더 얘기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지금 딱 결론을 내리셨어, 지금. 어? 자,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벌은 거예요, 지금? 네, 처음에는 동네 작은 가게로 시작을 했는데 가게를 연 후에 뭐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그냥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게 확장도 하고 백화점에 납품되고 또 온라인 판매까지 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 설비까지 갖추게 됐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고가의 아파트도 사고 또 여러 차례 건물도 샀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로 돈을 마카롱 팔아가지고 벌었을 거면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어요, 부부가. 예, 사실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카롱 저는 많이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주위에 파는데도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이만큼 돈을 벌었다는 많이 건 파는데? 되게 아, 많이 팔아요?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먹어봐가지고. 혹시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식빵만 예, 다시 본론으로 와서.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적극 돈을 벌면서 남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는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본적으로 일을 했는데 딱 하루 쉬는 날이 아이의 결혼식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표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장님? 네. 결혼식에 너무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마 그중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본인이 투사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놨는데 결국에는 자식 결혼식에 손자도 못 보고 세상을 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펑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일만 하지 않고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라. 당신 좀 쉬어라. 쉬어도 괜찮다. 막 이랬는데 거기서 너무 나가신 거죠. 난 이제 누구 아내도 그러니까 누구 남편 되기도 싫고 누구 아빠 하기도 싫고 나 개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 고개를 막 좌우로 휙휙 돌리고 계세요, 지금. 아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아내가 했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뭘 나 바라는 거 없다. 왜냐하면 그리고 자산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나가 뭐 여행을 다니든지 취임 생활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혼을 해요? 지금 안정적인 가정이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건 거의 로망일 것 같은데 남자들에게. 지금 양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 양 변호사님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게. 뭐가 비슷해요? 끝만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잘 다니는 신문사를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만두겠다, 나 고시 공부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졸지에 가게를 책임져야. 그래도 양 변호사님은 다시 이제 감히 이혼 생각 못 해요, 저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진짜. 자, 그래서 일단 양 변호사님은 해피 엔딩인데, 자, 승현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나이가 있을 때 젊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50이 넘으면 내가 주위에 마지막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돌보겠어요? 제가 정말 정신없이 쓰러져서 제가 생리적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는데 이 순간에 부인을 버리고 딴 데 가겠다? 양 변호사님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소장님도 마저 말씀을 좀 주셔야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의심스럽기는 하죠. 근데 이제 남편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신뢰하고 봤을 때 제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남편은 가게를 연 후 명절도 휴일도 휴가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이 문장이 저는 제일 걸리는데 아하. 이제 번아웃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 타버린. 그렇죠. 예, 번아웃된 다 소진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과하게 몰입해서 일하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예. 그러면 어떤 날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망가진 걸 깨닫게 되거나 내 아이가
뭔가 일상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던 친구가 과로로 인해서 세상을 사망했다라는 걸 들은 거죠. 그런 기폭제 역할이 되면 번아웃 증후군이 확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도 못 쉬었다는 것이 약간 제가 불안 요소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빵 터지고 번아웃 되다 보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혼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번아웃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아, 그냥 쉬면 되는 거네요, 양 변호사님. 근데요, 저는 박 수장님의 설명이 이 남자의 경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또? 왜냐하면 저도 번아웃 증후군 주변에서 겪는 사람들, 예. 뭐 친구도 있고요. 보면 그렇다고 이혼까지 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그럴 때는 뭐 어떤 경우가 아니면 그 전쟁이면 나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당신 다 가지고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집 하나 사가지고 나 혼자 거기서 낚시하고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이 남편은 욕심을 부려요. 재산을 내가 가져야겠어. 재산을. 예, 마카롱 하면서 열심히 일한 거 다 내 거니까 이건 내가 갖고 저기 친정에서 당신 친정에서 보증금 가져온 거 그거 이미 다 갚았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니까 요거 절반만 가지고 나가. 아하, 이거는 저는 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번아웃이 아니에요. 역시 양길 변호사님 맞는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방금 자기가 한 얘기 바꿨어, 입장을. 재산까지 얘기할 때 좀 그러네요. 야, 이 전문가가 입장을 바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뜨겁습니다. 사업 성공 남편의 이혼 요구 사업체는 재산 분할 안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사업체를 크게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이 따져질 때는요. 첫 번째로 그 사업체 자체가 본인이 일군 거라도 예를 들어서 부친이나 이렇게 가게로 이어져 내려온 거 있잖아요. 대기업 생각합시다. 대기업 회장이 아드님이 물려받은 재벌 2세예요. 그럴 때 그 회사 전체를 배우자라고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는 없죠. 어렵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아까 창업주라고 공동창업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업 자금 됐죠. 사업하는 동안 가게 책임졌죠. 직원들의 일도 했죠.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 자체에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우리 흔히야말로 내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밖에 나와서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그냥 아주 편하게는 변호사들끼리는 한 20년 이상 되시면 일반적으로는 절반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저는 이 경우도 충분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불리하잖아요, 이 아내분이. 네. 예. 자,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서로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을 않고 그냥 버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재산의 유리 분리를 떠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배우자분 입장에서는 배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잘 응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걸 놓고도 우리도 이제 법정에서도 많이 다퉈지긴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딱 이런 경우에 너무 한쪽이 잘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한 나머지 쫓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때문에 사실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잖아. 이 남편은 더 이상은 사실 아내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변호사들도 아이고 기왕 하는 거 그냥 분할 충분히 해드리고 나눠서 살게 합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심보를 부리는 남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